잠깐만요.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십 개의 시선이 동시에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여자가 정확한 발음으로 중국어를 이어나갔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 한 문장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해는 자연스럽고 신속하게 풀렸습니다. 중국 대표는 놀란 듯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실력이 대단하군요. 당신은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에 조용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서연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새벽, 병원 복도는 적막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차갑게 깜빡였고 밤새 쌓인 피로가 흘러나오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서연은 오랜 시간 서 있던 탓에 굳어버린 두 손을 가볍게 맞잡고 간호사가 건네줄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업무에 치인 표정으로 차트를 넘기고는 담담하게 말하였습니다. 중환자실 비용이 이틀째 연체되셨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300만 원이 입금되지 않으면 보호자 동의 하에 일반 병실로 옮기셔야 합니다. 말투는 공적인 안내였지만 그 안에 담긴 시간의 압박과 무게는 고스란히 서연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마치 기한이라는 단어가 쇳덩이처럼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조용했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동은 길고도 무겁게 이어졌고 화면에는 익숙한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대출업체였습니다. 한서연 고객님, 오늘까지 미납 금액 정리 부탁드립니다. 불이행 시 직장으로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습관처럼 고개를 숙인 채 통화를 끄는 순간 서연은 복도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숨이 묵직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는 거대한 파도의 시작이기도 하였습니다. 회사 로비는 아침 해가 건물 유리창을 비추며 은은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바쁜 걸음으로 지나갔고 서연은 청소도구를 밀며 바닥을 꼼꼼히 닦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민우 대표가 고급 커피잔을 들고 비서들과 함께 느긋한 표정으로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여유로웠고 주변 공기마저 자신 중심으로 돌게 하는 듯한 오만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대표의 손목이 가볍게 흔들리며 커피가 서연 앞에 쏟아졌습니다. 바닥 위로 번지는 진한 커피 냄새. 수증기처럼 올라오는 열기 속에서 장민우는 담담하게 말하였습니다. 미안하네. 치워줘요. 그러고는 시선을 돌린 채 비서에게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청소일은 참 편하겠어. 머리 쓸 일도 없고. 비서는 마지못해 웃어 보였고 그 웃음소리가 복도 끝까지 퍼졌습니다. 서연은 무릎을 꿇었고 걸레를 쥔 손이 저릿할 만큼 꽉 조여졌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으나 흘러내리기 전 조용히 삼켰습니다. 회의실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서류 더미를 치우다가 떨어진 문서를 발견해 조심스레 알려주려 했던 순간 한중간 관리자가 매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청소부가 회의에 끼어들지 마시고 본인 일이나 하세요. 사람들 사이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이 퍼졌고 서연은 손끝이 떨린 채 뒤로 물러났습니다. 출근부에 도장을 찍으려던 순간 관리자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제 화장실 청소 불량으로 3만 원 감봉입니다. 확인하세요. 도장이 찍히는 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서연은 그 종이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300만 원 오늘도 방법이 없는데 멈추고 싶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날 아침의 작은 균열은 그녀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균열의 시작이었습니다. 중국 투자사와의 수백억 계약 회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서연은 회의실 뒤편에서 최대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보이지 않되 흔들려서는 안 되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통역사는 긴장한 듯 말끝을 잇지 못했습니다. 중국 대표는 점점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이 조건은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통역사는 제대로 옮기지 못했고 관리층은 불안한 눈빛을 서로 교환했습니다. 그러나 회의실에서 유일하게 모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중국어와 상하이 방언까지 능숙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누구에게 인정받을 위치도 아니었고 스스로 입을 열 용기도 없었습니다. 어제 들은 말이 가슴을 꽉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중국 대표는 결국 회의를 중단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뒤틀렸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병상을 떠올렸습니다. 요양원에서 들었던 무정한 목소리들, 중환자실 비용, 연체 독촉. 그 모든 것이 마치 쇠사슬처럼 그녀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잠깐만요.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십 개의 시선이 동시에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여자가 정확한 발음으로 중국어를 이어나갔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 한 문장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해는 자연스럽고 신속하게 풀렸습니다. 중국 대표는 놀란 듯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실력이 대단하군요. 당신은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에 조용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장민우의 얼굴에는 당혹과 불쾌가 뒤섞인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날 점심 서연은 복도 끝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들려오는 독촉 전화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도시락 뚜껑은 오래된 자국들로 긁혀 있었고 김치볶음밥 냄새가 허공에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공기는 그보다 더 메말라 있었습니다. 평사원 발령을 받아 책상 하나를 갖게 되었지만 청소 업무도 계속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번역 업무를, 오후에는 복도 청소를, 밤에는 화장실을 맡았습니다. 이중 업무는 몸을 지치게 했지만 그녀의 마음을 더 지치게 한 건 숫자의 비밀이었습니다. 외부 보고서에는 15억, 내부 장부에는 10억. 누군가가 돈을 빼돌리고 있다. 그 순간 회계팀의 김도희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사실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말하면 계약 연장이 어려워질까봐. 도희의 작은 목소리는 씁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중국 파견 담당자 리웨이가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상하이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발음이 그쪽 방언에 가깝습니다. 서연은 잠시 멈추어 숨을 골랐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말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잠겨 있었고 리웨이는 그 눈빛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지하 자료실은 오래된 시간의 냄새로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서연은 무심하게 먼지를 털어냈지만 속에 있던 문서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2000년대 초 불법 파견 기록. 도표 속에는 횡령, 착복, 위조된 서류들이 어지럽게 나열되어 있었고 그 중심에는 늘 장민우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문서에는 오래전 보았던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하이 파견 근로자 명단. 그녀는 문서를 쥔 손을 내려다보며 오래전 상하이의 공기와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부연 작업장, 추운 겨울 공기, 그리고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들. 기억은 오래전인데도 여전히 선명하였습니다. 갑자기 CCTV 불빛이 깜빡이며 돌아갔고
도희가 놀라서 서둘러 문서를 정리했습니다. 둘은 급히 자료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문은 조용히 닫혔지만 그 속에 담긴 비밀은 이미 서연의 심장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련은 회사에서 내려졌습니다. 전 직원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장민우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업무 범위를 벗어난 문서 열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청소직으로 복귀하십시오. 웅성거림은 조용한 비웃음처럼 퍼졌습니다. 두 번째 절망은 요양원에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며 선납금 500만 원을 요구받았습니다. 서연의 통장 잔액은 83만 원뿐이었습니다. 요양원 직원은 말했습니다. 돈 없으면 어쩔 수 없죠. 운영해야 하니까요. 그 말은 사무적이었지만 서연의 마음을 찌르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고립은 사람에게서 왔습니다. 유일한 조력자였던 도희는 계약 연장이 두려워 서연을 피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좁은 원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와 병원비 영수증이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울음조차 힘이 없었습니다. 새벽 2시 회사 건물은 정적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대표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심장은 뛰는 소리가 스스로 들릴 정도로 빠르게 요동쳤습니다. 금고 앞에 선 그녀는 손을 떨며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습니다. 1985회사 설립 연도였습니다. 딸깍.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이중장부, 불법 파견 계약서, 비자금 계좌 사본, 요양원 횡령 내역까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꺼내어 하나씩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숨을 끊어낸 채 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경비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제야 서연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공개 이사회에서 장민우는 늘 하던 대로 유창하게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투명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그 순간 서연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잠시만요. 프로젝터 화면에 금고에서 촬영한 사진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증거들은 섬광처럼 사람들의 눈을 흔들었습니다. 장민우는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습니다. 저건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리웨이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중국 본사의 기록과 일치합니다. 그는 태블릿을 연결하며 말없이 진실을 증명했습니다. 투자사 대표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계약을 즉시 중단합니다.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습니다. 그 순간 무너진 것은 회사의 거짓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의 오랜 침묵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의 후 복도는 조용했지만 여전히 뜨거운 여진이 남아 있었습니다. 리웨이가 서연에게 한 장의 문서를 건넸습니다. 여기 제 어머니 이름이 있습니다. 서연은 이름을 보자마자 숨이 멎었습니다. 박미선 씨? 네. 어머니가 예전에 상하이에서 도움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힘든 시절 어떤 한국 언니가 도와주었다고 그래서 제 한국 이름을 그분 성에서 따왔다고 하셨습니다. 리웨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한국 이름은 이한웅입니다. 서연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당신이었군요. 시간을 건너온 인연은 그렇게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투자사 대표는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내부 고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사의 컴플라이언스 담당으로 함께 일해 주시겠습니까? 연봉은 지금의 5배 정도 될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단숨에 벗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치료 역시 새 지원으로 안정되었고
더 좋은 치료법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회사 로비에서 도희는 서연에게 달려와 꼭 안았습니다. 언니 정말 대단했어요. 저 같으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과거 서연을 무시하던 중간 관리자는 조용히 다가와 고개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박수는 없었지만 조용한 존중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6개월 뒤 서연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회사 건물로 들어섰습니다. 같은 공간이었지만 이제 그녀의 걸음은 더 이상 작고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리웨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점심 같이 하실래요? 서연은 잠시 놀란 듯 멈췄다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같이 먹자. 햇살이 두 사람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날의 빛은 서연의 새로운 삶을 조용히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